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일단 큰 폭의 상승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은 테슬라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갖고 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역시도 AI 기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AI6 칩을 통해서 웨이퍼당의 사상 최대 수준의 인공지능의 교환과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테슬라의 자체 칩은 내부의 최적화를 통해서 컴퓨팅 비용을 대폭 낮추고 로보택시, 옵티머스, 풀셀프 드라이빙의 사업 전반적으로 마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데이터 센터 공급을 위해서 인력 칩의 생산 능력을 확보 중에 있고, 스페이스X와 XAI가 적극적인 캡틴 마켓이 되어서 신규 매출원을 열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생태가 막대한 상승 여력을 제공하는 한편, 또 실행 지연, 높은 밸류에이션, 스페이스X와의 잠재적 합병에 따른 거버넌스 리스크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될 분야는 아무래도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언제쯤 늘어나느냐, 그거를 일단 아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합병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건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스스로를 AI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데 집중해왔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AI6 칩 자체가 제조 수요를 감안할 때 단일 실리콘 웨이퍼에서 나오는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성능에서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자체가 단순한 성능의 수치가 목표가 아니라 아무래도 배치된 컴퓨팅의 단위당의 비용을 낮춘다, 코스트를 낮춘다는 거겠죠.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테슬라 칩의 개발 야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자체에도 큰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스페이스X라든지 XAI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실질 고객이자 향후 사업의 통합의 일부가 될 잠재력이 크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4월에 5세대 AI 칩인 AI5를 갖다가 설계를 마치고 생산에 돌입했는데, 머스크에 따르면 AI5 한 개는 테슬라가 필요한 작업에서 엔비디아의 H100과 대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과 맞먹지만은 비용과 전력 소모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이 수천 개 고객사에게 쓰일 법용 제품이기 때문에 테슬라 칩은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다는, 법용이 아니고 테슬라는 테슬라에 특화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걷어내고 자사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쓰는 기능만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칩의 핵심이자 AI 공급망에서 가장 희귀한 초고속 메모리인 HBM을 과감히 배제했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범용 메모리를 채택했다.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많은 코스트를 내려가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AI6 자체가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AI6가 동일한 크기에서 AI5 성능을 2배로 끌어올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칩 면적의 상당 부분을 프로세서 바로 옆에 온보드 메모리에 할애해서 외부 메모리보다 데이터 접근 속도가 10배나 빨라진다. 이 작은 칩은 연결성이 뛰어나고 생산 단가도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형 칩은 생산 공정에서 더 많은 다이가 필요하지만 테슬라 칩은 크기가 절반이어서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완성품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하고는 웨이퍼당의 인공지능의 의미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 칩이 절대적으로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실리콘 한 달러당의 지금 최대의 컴퓨팅 성능을 뽑아낸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의 주장이 다소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 투입된 자금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실정에서 본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AI5 생산에는 삼성과 TSMC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삼성과 165억 달러 규모로서 8년간의 AI6, AI5를 갖다 미국의 텍사스 공장에서 제조하기로 한 계약도 체결이 돼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은 빨리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또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자체가 아무래도 비용에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저렴한 실리콘은 각종 제품의 원가에 반영이 된다. 로보택시의 주행거리당의 컴퓨팅 비용, 옵티머스의 로봇 단가, 그다음 풀셀프 드라이빙의 학습 비용, 이런 모든 분야에서 높은 마진을 실현할 수 있다. 그 단가가 낮으니까 그렇겠죠.
투자 규모는 크지만은 테슬라 같은 기업에는 비용 절감만으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항상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것이 테슬라죠. 그래서 수십 개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매출인데 테슬라의 차량 이런 것들 로봇과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칩 생산 능력을 의도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분은 데이터 센터용으로 할당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이미 테슬라의 캡티브 시장이 되고 있다. 내부 시장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머스크는 AR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완성시켰고 이제 스페이스X IPO가 흥행을 예고하면서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또 테슬라의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스페이스X IPO의 투자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2024년도, 2015년도에 XI의 콜로세스에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의 메가팩을 약 6억 9,700만 달러 사이비트를 갖다가 1억 3,100만 달러를 매입한다. 그렇게 명시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테슬라가 블랙급의 추론 성능을 엔비디아 가격에 극히 일부로 제공한다면은 XAI 데이터 센터는 테슬라 칩의 첫 외부 고객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테슬라 배터리의 첫 구매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칩 비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리콘이나 이제 메가팩 나아가서 옵티머스 로봇까지 포함된 컴퓨팅 인프라를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 사이클에 진입하는 고객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또 많은 이익과 매출 형성이 좀 나타나지 않나. 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올해 초에 2,500달러를 갖다 XI를 인수를 했고, 그로 X 콜로세스의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IPO 이전에 로켓 사업부에 편입을 시켰죠.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와 스페이스 합병도 마찬가지고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생산 확률을 80%로 예측 시장은 1년 내에 초대형 합병 가능성이 절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합병이 현실화된다면은 AI 기업 자체가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실리콘, 제조, 에너지 저장, 옵티머스 풀셀프 드라이빙, XAI 모델, X의 데이터 렌즈 융통망, 그 다음에 스타링크 연결성, 스페이스X의 발사 역량,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된다는 거겠죠. 그럼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머스크가 구성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결합하게 되면 완전한 수직 계열 AI 기업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칩과 에너지, 로봇, 모델, 데이터, 유통, 궤도까지 모두 다가 통합되는 셈인데, 이러한 통합은 분리된 기업들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는 통합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이점도 포함되고 있다. 자, 완전한 합병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통합 단계는 테슬라가 이 생태계의 하드웨어라든지 에너지 공급자로서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한 많은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초대형 기업의 전망이 매력적인 반면 리스크도 상당히 큰데, 첫째는 실행력 이슈인데, AI5가 출시된 지 2년이 지연됐고 AI6 역시도 삼성의 2나노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6개월가량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둘째는 밸류에이션이다. 자, 테슬라가 지금 P 레이쇼를 봤을 때는 포월드 기준 185배, 한 자리 숫자의 초반 매출의 성장률, 그 다음 M7 내 최악의 EPS 감소, 이미 성공을 선반영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죠. 자, 첫째는 밸류에이션, 첫째는 실행력, 둘째는 밸류에이션, 셋째는 거버넌스 리스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테슬라의 캡티브 마켓을 갖다가 가능하게 한 생태계는 한편으로는 머스크가 모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셀프 딜링 구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XAI에다가 20억 달러 투자한 직후 XAI는 테슬라 주주가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스페이스X에 또 흡수되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IPO 정점에서 합병이 된다면 교환 비율에 따라서 테슬라 주주 가치가 좀 대거 이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가 동시에 기회이자 또 리스크가 많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실행력의 이슈가, 이게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면은 좀 어려워진다. 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두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요거는 일단 포월드 있죠. P 레이쇼의 포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203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그때는 뭐 35배수까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P 레이쇼가 지금 이제 한 200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 되면은 한 110배까지도 내려간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P 레이쇼는 내려가고 있다. P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요거 있던 빨간 거 있죠. 파란 거 있죠. 얘는 EPS 성장률입니다. 지금 이제 미래 성장률이 지금 2017년도까지는 성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가 2027년도가 지나면 일단 성장이 좀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P 레이쇼는 내려가고 있고 성장이 올라가고 있다. 즉 말해서
B하고 E가 있는데 자 계속해서 E가 올라가는 시점이 2027년도 넘어가야만이 E가 올라가면서 이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순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 2027년도를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바닥을 갖다가 지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순하게 일단은 EPS만 보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래도 400불 밑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가는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2010년도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이제 여기가 조금씩은 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EPS 성장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씩은 증가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입장이 있는 것이 2010년도, 2017년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히 바닥을 찍었던 것은 2025년도가 바닥을 찍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2020년도에 보면은 지금 이제 2.06 정도 되고 있죠. 24% 정도가 상승하고, 자 그다음에 또 2017년도 되면 2.5입니다. 2.5, 2.06에서 2.5, 자 그다음에 3.34로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아무래도 2020년도에서 2017년도가 좀 플랫되면서 이제 횡보장을 좀 거치다가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5년 평균을 봤을 때 지금 190배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평균 값을 본다면 100배입니다. 103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100배수 정도 됐을 때, 자 그럴 때가 자기 일단 평균 값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 있을 때 있죠. 이럴 때가 단기적인 또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배 이렇게 넘어갈 때는 주가 자체가 달리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다. 너무 배수가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어떻게 현재에서 차트에서 나타나냐 했을 때 500불대가 직전 고점이죠. 저 500불대가 직전 고점이고, 자 그다음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주가는 올라가려는 입장이 있다. 내려올 때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파는 좀 쉽지가 않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지금 400에서 5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 다시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로보택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이 좀 많이 깔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깔리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자 그런 점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게 되면, 이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 증가되니까 주가는 달릴 수 있는데, 자 그렇게 가는 데까지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지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자 바로 올라가기는 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X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인 샤드웰이 테슬라의 제휴가 일론 머스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윈 샤델이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샤벨, 모건 진행해 주세요. 네, 데이비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나스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웬 샤쉘과 함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고 역사적인 IPO이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최종 IPO 가격은 주당 135달러입니다. 공모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왜죠?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제 동료 레슬리 피커에 따르면 최종 청약이 5배 초과 청약이었습니다. 글쎄요, 모든 걸 첫날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당 170달러에서 175달러까지의 신호를 봤을 때 자본을 남겨뒀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지난 몇 주 동안 준비해온 북은 정말 훌륭한 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저희와 함께할 투자자들을 찾고 있고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공모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주가 평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월가의 첫 커버리지 대부분은 매우 낙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과 일론 그리고 스페이스X 팀이 미래를 실현해 나갈 때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사람들이 스타쉽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타링크와 스타링크 모바일에서의 소비자 성장과 기업 성장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는 그룹도 있습니다.
AI도 있습니다. 코딩도 있고 진행 중인 일도 정말 많습니다. 에이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서도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를 이어가자면 이번 주에 일론이 I1 데이터 위성을 공개했고 또한 스페이스X가 이르면 내년부터 궤도 데이터 컴퓨팅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일론 머스케티라니. 내년 말 AI 위성을 본격 발사할 겁니다. 그전 일부 스타링크와 모바일 위성에 컴퓨팅 기능을 탑재해 운영 방식을 파악하려 합니다. 비행 전 카나리아 위성으로 사전 테스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 점도 말했었죠. 반복적 설계와 지속적 비행 테스트 방식 말이죠. 지난 대화 이후 구글과 또 다른 컴퓨팅 계약도 체결하셨고요. 그건 엔트로픽과 맺은 계약에 더해진 것이기도 하죠.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이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 떠오르는 경쟁자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상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맞아요. 우리는 제작자로서 자체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장도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곧 지상뿐만 아니라 궤도에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를 인프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이 그 얘기도 했었죠. 자본 집약적이라는 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투자 사이클을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럭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픈AI와 엔트로피카도 경쟁하고 계시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쟁사들만큼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희의 컴퓨팅 사용은 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만큼 많은 자본 지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들에게도 코드 효율성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는 많은 돈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화 중에 종종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다른 회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곳에는 매우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엔지니어들과 리더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드웨어 전문성과 제조 전문성도 모두 갖추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인재들,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들을 xAI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발사장 건설, 로켓 제작, AI 컴퓨터 구축, AI 모델, 개발 등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하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보죠. 우주는 어렵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몇 주 전에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이 발사대에서 겪었던 일을 들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것 중에서 특별히 걱정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시도하려는 기술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낼 수 없을까 봐 두려운 건 없습니다. 저는 유인 비행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들은 정말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그런 날들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죠. 네, 그리고 발사일에 대한 루틴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실현하고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사의 투자 설명서에 명시된 28조 5천억 달러의 다음 총주소 가능 시장을 말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런 숫자에 도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결국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AI, 컴퓨팅, 그리고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컴퓨팅 수요가 모두 본부와 연결되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본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연결에 스타링크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결합된다는 것이죠. AMI. 굿맨, 이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어제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이 일론 머스크가 서아시아에서 관리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도 이에 대한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번 주말쯤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미 평화협정 주말 체결 전망. 하지만 이런 위협이 스페이스X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모든 수준에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들과 다른 일을 하거나 세상을 바꾸려는 일을 할 때 어떤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는 크고 성장하는 방위산업 계약업체이기도 하죠. 발사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모든 부문에서 계약을 맺고 계시잖아요. 스타실드는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스타링크이고 GROK는 현재 기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사업과 상업적 사업 간의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미 굿맨. 저희는 항상 정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는 애국심이 강한 회사이고 정부가 최고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것들을요. 그리고 저희가 최고의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전투 영역에서 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예전에 당신과 제가 이야기했던 주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창립자이자 CEO, CTO, 이사회 의장인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이나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제는 일반 대중이 알아야 할 그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전반적으로 매우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투자자들과 나눈 몇몇 논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24년간 함께 일하며 정말 존경해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매업에 대한 집중은 사실 그가 하려는 많은 일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을요. 그는 이번 IPO를 원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매 투자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전통적인 소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비율을 보면 전체의 약 33%에 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리테일 투자자 전략서와 이번 이정표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변화가 더 많은 기업들이 일반인들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큰 지지를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엄청난 수요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직원들도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어 했지만 오늘 전까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분위기를 전하자면 여기서 배를 올리는 행사 외에도 이곳에 서서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 다 보셨나요? 저는 밖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죠. 스페이스X의 사장 겸 CEO 그웬 샤쉘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스페이스X와 더 넓은 시장 모두에게 중요한 이날에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요. 데이비드 다시 넘기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